반갑습니다. 자, 3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코스피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렸어요.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0.5%대까지 올라서 한 3050, 3060 거기까지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수급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팔아치운 이 조카 크레파스 수급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동향 자체는 이 거래소 쪽에 매도가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 즉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 더 잘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포트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포트를 구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언제 회복되는 거야? 지겨워. 이런 생각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들 좀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고려 좀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바꾸긴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자, 아래쪽 꼬리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61선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지지선은 지켜준 모습이에요. RSI 지표도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3000포인트의 지지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이 수급 주체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들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계속 나오면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계속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일단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쪽에 종목들 모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나스닥 기술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형주 쪽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런 대형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또 꾸준하거든요. 그리고 또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타겟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장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좀 나타나게 되고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 지수만 딱 놓고 본다면 일단은 32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줘야지만이 이제 또 새롭게 한번 반등이 가는구나, 뭔가 기대감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정도 된다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지금 61선까지 끌어당기면서 이평선에 대한 강력을 좁혀놓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아래쪽 이격은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까지 다 끌어당기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당분간은 좀 지루한 박스권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움직임 자체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물론 저항대에 계속 부딪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1000포인트에 근접하는 모습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도 계좌 상황이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플러스가 나오면 더 좋고요. 오늘 플러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마이너스로 많이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런 모양새들이 왜 나타나냐면 일단 수급 주체들이 대형주를 때리고 있는 입장이고 대형주를 때리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부정적이진 않거든요. 긍정적인 상황인데 대형주를 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쪽을 사긴 해야 되겠죠. 대형주가 아니면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수급 동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자, 잘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매매 잘 보세요. 5,800억 순 매도입니다. 막판에 더 떨구면서 매도가 더 확장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내용 자체가 좀 달라요.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죠. 그 다음에 장 막판에서도 쭉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조차도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우리는 매수를 해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형주 쪽에 대한 매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어쨌든 매수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꼭 대형주를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팔아먹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연기금을 욕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연기금이 정책적인 방향을 수정했기 때문에 매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또 매수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면 얘네들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때리는 거고 내려갔으면 다시 매수를 할 테고요. 이런 모습에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코스닥 반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급 동향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모습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팔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파시면 안 되겠죠. 일단 매도 시점은 지나쳤다고 봐요. 시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대신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회복도 안 되고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서 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매도하시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매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로 들어간다거나 비중을 더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들 그대로 홀딩 유지만 잘 하셔도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게 된다면 바로 반등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해외 증시라든지 이런 쪽이 불안한 모습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 기다리면서 보유해 나가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기관 쪽 먼저 볼게요. 오늘 연기금 쪽 먼저 볼게요. 연기금 보시면 금호석유 매수가 들어갔어요. 오늘 상승세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양새도 진행이 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매도가 위쪽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주 매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이 나오면 매수 접근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시총이 좀 큰 종목이지만 어때요? 이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보다 덜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요. 대신에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차 또는 카카오도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를 내려앉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잘 못 갈 거예요. 대신에 지금 그런 종목들이 못 가는 틈을 타가지고 아직 못 올라간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관의 총계를 보게 되신다라면 인버스 쪽 매수예요. 인버스 매수는 아마도 금융투자가 진입을 했겠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더 할 것이다. 이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도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 보면 월요일날 한 번 더 빼면 그 밑에서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기적 인 어떤 부분에서의 포지션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포지션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 그럴 거예요. 빠지면 사들이고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금의 이동을 원활하게 좀 만들게 될 거고요. 대형주들을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관의 총계를 보시더라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갔죠. LG화학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SDI도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때요? 0.15%. 제가 아까 장중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특별히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LG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주말에 진행되는 종목 진단 코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진단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풍지약 샀습니다. 근데 윗골이 좀 달려가지고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반등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간다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보세요. 이것도 큰 종목이지만 이제
화학업종, 이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LG화학, 삼성바이오사이언스,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보유 물량이 묶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그냥 갖다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현대차,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좀 대체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내린 건 아닙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죠. 0.12%. 이 정도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약간씩 온도 차이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금호석유 매도가 들어갔고요. 인버스 매도, 삼성전자, LG화학 뭐 이런 것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 매수 물량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하이닉스까지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은 좀 많이 샀는데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던지는 부분에 일단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 식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밑에다 대놓고 있는 게 내려가면서 주르륵 걸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들이 매매하는 이런 전략들은 그렇게 썩 좋은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지켜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지켜보고 나서 내가 매수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 매매 접근을 좀 걸어 놓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말장 치고는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침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쪽 꼬리 길게 달면서 플러스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력이 되겠죠. 시장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지지선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형주 공략되신 분들이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마이너스가 계속 연결되고 여기에서 이제 진이 빠질 수 있겠는데 그냥 전략은 쉽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뭐 주식을 더 사거나 매도하거나 그러실 필요 사실 없고요. 가만히 계시면 시장은 어떻게든 올라갈 거거든요. 어떻게든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시총 상위권 종목을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다만 시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형주, 뭐 금방 회복될 것 같아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네? 네, 대형주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겪게 되는 거구나.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부터는 매매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마감 시황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네,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해가지고 참 재미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중소형주 구축해 놓으신 분들은 계좌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저 보셨을 테니까 또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푹 쉬시고요. 네.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되는 종목 진단만 살짝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푹 쉬시면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내일 종목 진단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